먼저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갑니다. 한동훈의 말은 빠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거짓, 오만, 독선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 토론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 윤상현 후보와 그리고 한동훈 후보 사이의 토론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이 토론 사이사이에 개입을 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검사로서 20년, 30년 부임하셨죠. 그것도 공공선의 추구네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분들이 관여를 하셨고 대단히 가슴 아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지자들은 이미 자, 잠깐만요. 박근혜 대통령 32년을 구형했어요, 한동훈이가. 그리고 요즘 질문이 뭐냐면 윤상현 후보가 정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공공의 선이다라고 답을 했어요, 한동훈이. 자, 그래서 공공의 선이다. 그러면 당신이 검사할 때 박근혜 대통령 32년 구형한 거 그것도 공공의 선이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이 관여했다. 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32년 구형하는 데에 관여했지 여러 사람이 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이 자, 선거를 앞두고 다시 탄핵의 강으로 들어오려고 한 것을 잠깐만요.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그랬어요. 언제 탄핵의 강을 건넜죠? 자기가 탄핵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넜대요. 여러분 탄핵의 강을 건넜습니까?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 탄핵 그건 다 끝난 얘기야. 다 건넜어. 언제 건넜어요 탄핵의 강을?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탄핵의 강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대해서는 좀 제가 그래서 보수 정체성을 자꾸 의심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30년 구형을 하고 1185억 추징금을 때리고 좀 너무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뵀을 때 사과라도 개인적으로 하셨나요? 저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만날 때 사과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이 나옵니다. 있었을 때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주로 나라의 미래와 의료 파업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말씀을 나눴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32년 구형하고 1185억을 그 벌금을 구형을 했는데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사과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예 사과했습니다라든지 예 사과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국민을 알기를 멍청한 사람이요. 한동훈의 생각은 국민은 멍청하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딴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은 속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했습니다. 아니면 사과 안 했습니다라고 했지 그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국민 의료 문제 이런 거에서 얘기했습니다. 윤상현 씨가 언제 의료 문제 얘기했냐고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비껴나갑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말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대요. 질문이 뭐였어요? 윤상현 의원의 질문은 너 사과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오랜 시간 얘기했고 의료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이런 식으로 빠르게 말을 하면서
피해가 거짓말을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 한동훈이는 국민을 알기를 국민들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적으로 사과나 옛날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뭐 인간적으로 좀 그랬다라는 저는 말씀, 그런 제가 말씀 안 해주세요? 관련했던 사안들에 관련을 해서 처벌받거나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 자, 또 이거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사악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가 바로 이겁니다. 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내려가서 마음속으로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했어요. 자, 그럼 너도 그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관여했던 사항,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에 대해서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2년을 구형한 것이 잘못되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은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사람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서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면 한동훈이는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사과에 준한다고 볼게요. 하나 이제 작년 봄인가 제가 대정부 질의인가 민당위원하고 우리 한동훈 장관께서 말씀하시다가 박근혜 정부 적폐 수사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칼이 돼서 이제 그 적폐 청산할 때 검사수의 화양 연하였다. 그때 민당 의원들이 지지를 많이 해서 고맙다.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게 없다 했는데 지금. 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윤상현 의원의 질문의 그 태도에 대해서 저는 윤상현 의원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근데 이 4명 중에 후보 중에 가장 점잖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잖게 말을 하지만 그 뒤에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한동훈이는 뭐란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점잖게 물어보지만 핵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는 그 핵심을 피해가요.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까? 그 말씀은 민주당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일방적인 공격을 하고 있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적반하장이고 얼마나 모순인지를 지적하는 것이었죠. 의원님, 후보님 아시지만 그때는 사실 거의 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까? 제가 최일선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싸우면서 했던. 자, 자기가 최일선에서 한동훈이 혼자 싸웠대요. 한동훈이가 뭘 싸웠어요? 말장난한 거, 말 대꾸한 거밖에 더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그 오만해. 자기 혼자 다 했대, 일을. 자기 혼자 다 했대. 오만과 독선입니다. 말을 가지고 그렇게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건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생각합니다. 검사실의 화양연하고 그래서 나는 혹시 민당 분들하고 이렇게 친한가 민당 출신이다 할 정도로 의심을 해서 자, 윤상현 의원의 질문은 너 좌파야. 너 민주당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윤상현 의원을 만나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점잖지만 할 말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보면 너 좌파지. 너 민주당으로 가서 대표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당시에 근데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180석과 제가 싸웠던 장면들을 국민께 그래서 아까 원효 보셨죠? 후보께서 1000명을 잡아넣었다. 1000명 잡아넣은 거 아니고요. 제가 전혀 사실이 1000명을 아닌데요. 조사해서 그렇죠. 한 200명 잡아넣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200명 자, 200명이에요. 잡아넣고 그리고 제가 그 사건을 전부 다 수사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사건을 자기가 전부 수사한 건 아니래요. 예. 1000명이 이제 자수사를 했고요. 근데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런 민당의 어떤 그런 이제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윤상 의원의 질문은 뭐냐면 너 문재인 적폐는 왜 손대지 않았어? 왜 너는 철저하게 문재인이 수사를 안 하고 거기서 끝났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수사를 안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건건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예.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좌천을 4번 당하고 압수수색을 2번 당하고 구속위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너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문재인을 왜 안 잡아놓았어? 라고 물어보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 정부 때 탄압을 받았다. 엉뚱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피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윤상 의원이 한동훈에게 물어보는 건 당신이 법무부 장관 때 왜 문재인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했어를 물어봤지. 네가 옛날에 그 문재인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검사 있을 때 마지막 문재인 마지막 시기에 윤석열하고 같이 탄압받았다. 이거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이 법무부 이 문재인에 대들어서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된 거예요. 그렇으면 너 그 대항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윤상현 후보의 질문이에요. 엉뚱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머리가 나빠. 이렇게 거짓말하고 피해 나가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계속 갑니다. 그 부분을 근데 간과하시는 이제 것 같아요. 우리 후보께서 장관 시절에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 지금도 의문이 뭐냐면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납부금융 강제 국소 사건, 이 네 사건이 전부 정점은 문재인 대통령. 제가 수사 촉구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 가만히 있고 우리 장관님께서 그대로 있어서 왜 이거 수사를 안 하나? 이 검사실 화양연화 이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의심을 갖고서 말씀드려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저만큼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싸웠던 사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거짓말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법무부 장관 하면서 서해 공무원 비살 사건, 판문점 납부 어부 북송 사건, 원자력 발전 황폐화시킨 사건,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에 대해서 너 뭐 했느냐? 윤석열 정부 시절의 얘기 물어보는 건데 지금 다시 또 엉뚱한 문재인 때 자기가 핍박받았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저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알고도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인 수사에 관여해서 누구를 조사해라 말아라 이럴 입장은 아니죠. 자, 이거 아주 매우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수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 법무부 장관 못하러 해요. 사표 내고 집에 가서 딴짓하지 왜 법무부 장관 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이렇게 무슨 절도 사건이에요? 원전 파괴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판문점 사건. 엄청나죠. 그런 엄청난 국가적인 사건에 법무부 장관의 관심을 갖고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으면 못하러 법무부 장관이에요. 나 책임 없어. 아까도 그랬어요. 아까도. 박근혜 대통령 때 32년 당시 징역 구형했잖아. 그랬더니 그건 그때 여러 사람이 관여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문재인 왜 안 잡아놨어?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지시해. 잘 아는 거. 법무부 장관이 일일이 다 지시하는 거 아니라고 윤석열 후보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개별 사건이 아니에요.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소영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했어요. 당신 그 많은 그 시민들이 지난 40 총선이 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 부정이냐고 그랬더니 그걸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정선거하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범죄가 뭐예요? 부정선거죠. 자유민주주의 공화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예요. 선거가 부정이다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수사를 명령해야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은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회피. 아주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경악을 했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그건 알고도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을 이원석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이 이제 하도 수사를 안 해서 혹시 이제 검찰총장하고 친하시니까 왜 안 했나? 나는 지금도 이제 의문이고요. 자, 이 윤상현 의원 그 질문하는 거 보세요. 이원석 총장은 왜 안 했을까? 이원석이하고 당신하고 친하니까 둘이 짜고 안 한 거지. 문재인 봐주기 위해서 둘이 짰지. 지금 이거예요. 질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하나 이제 제가 한 가지 이게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총선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한 후보님의 이제 차별화 전략,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적인 합리적인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분노가 있고 순수한 분노죠. 그 야당이나 좌파들의 선동이 있는데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파의 선동에 올라타서 대통령실하고 차별화하고 내가 대통령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당정 분열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늪에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정치 아직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주변에 이제 좌파 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죠. 그래서 제가 요거 주변에 끝내고. 좌파 출신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오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님과 저희가 목적이 완전히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죠. 그리고 지난번 TV조선 토론에서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된다는 OX 퀴즈가 있었죠. 그때 차별화 안 한다고 그랬죠. 윤 의원님은 해야 저는 된다고 차별화 하셨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질문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이제 주변 분들이 있으니까 자, 또 윤상현 의원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한 게 있어요.